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C 뉴스입니다. CEO 현장 경영회의가 지난달 29일 강원도 횡성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현장 접점에 있는 직원들과 수평적 대화를 지향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올해로 변경의 혁신 토론회가 세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직원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접점 사례를 공유하고 치열한 토론으로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역 주요 사업 현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밭주산지 개발 등 특화 사업 발굴, 현장의 강한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최종신 강원지역본부장은 지역 우수 사례로 정선 전통김치 지원 사업과 활기찬 농어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복원을 이뤄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공사의 역할과 실질적 실천, 그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아이템을 제안하고 공사와 지자체, 주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직원들이 애정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산업화해 새로운 경계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상생 모델이 나오는 것이라며 농어민과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한 현장 접점 직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사는 110년간 쌓아온 전문화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안전 지역개발, 지하수, 환경, 이 네 분야로 나누고 체계적인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을 위한 지원으로는 시설물 점검 119 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문 인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관리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와 같은 시설물에 대해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365일 운영되며 전화나 홈페이지로 긴급 점검 신청이 들어오면 간단한 조사 후 시설물 상태 평가와 복구 방안을 제시하는 일반 지원부터 터널, 구조, 토질 등 8개 분야의 전문가가 정밀 분석을 하는 전문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농업 기반 시설 중심에서 앞으로는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국민 사용 시설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개발 관련 자문과 컨설팅 서비스는 KRC 지역개발센터로 통합 운영됩니다. 지하수 지질 기술 지원단은 지하수 지질에 관련한 전반적인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환경 컨설팅 센터는 환경 관련법 준수 등 전반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환경 영향평가와 사업 예정지에 대한 환경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전 환경 입지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밭 기반 정비 지방 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나주 본사 무궁화 2실에서 밭 기반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쌀 생산 공급 과잉과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기조, 그리고 국민 식생활의 다변화 등 우리나라 농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는데요. 밭 기반 정비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밭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밭 기반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밭 재배 생산액은 2016년 기준 20조 7천억 원으로 농업 분야 재배업 중 73% 비중을 차지해 생산 유통 기반 정비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전북대학교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비 사업 추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우리공사는 정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전 방안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을 위한 전자 수용 재결 방법 및 시스템인데요. 이를 기반으로 신규 시스템이 구축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형 국가표준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보상 전문 기관들이 개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보상 시스템을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표준화, 전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가 특허 출원한 ICT 지능형 스마트 보상 시스템의 추진으로 감정평가 추천 시스템 및 이그린 전자우편, API 연계, 단문 문자 발송 서비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의 용지 매수 보상 시스템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대통령상과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 콘테스트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부문 최우수상,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이 실시간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보상 지연에 따른 준공 지연이 발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기 입력과 중복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임의 수정이 불가능해져 회계 부정 요인이 원천 차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 직무 발명자인 기반정비처 신규병 과장은 상시적 수용 재결이 가능해지면서 추가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약 2천억 원의 국고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월 26일까지 농촌체험마을 6곳에서 중소기업 가족연수를 실시합니다. 가족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힐링여행 농캉스를 주제로 약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2곳에서 6곳으로 참여마을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참여마을은 강원 배바이 카누마을, 충남 조팝꽃 피는 마을, 전북 안덕마을, 전남 초록이마을, 경남 두모마을, 제주 가시리마을입니다. 지난 2017년 우리공사와 중진공 간의 상호협약 MOU 체결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공사에서 선정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중진공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진행합니다. 이처럼 공사는 농촌마을의 복합체험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휴양시설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성화는 물론 일가정 양립을 돕는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 하반기에는 제천시와 영광군 등 지자체와도 협력해 가족 단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마을 홈페이지 및 농촌여행 포털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농가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공사는 사업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은 비용을 지원하기로 해 농가와 기업이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상 활용하는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사는 경기도 용인시 석화화훼유통센터에서 남사 장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지열 히트펌프와 순환식 수막 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공사가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인이 사업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 승인과 감축량 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만큼 수익을 제공합니다. 첫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원예 농가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생산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공사와 중부발전은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매년 10,000톤의 감축량을 확보하고 농가에게는 총 2억 5천만 원의 농해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지난달 21일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대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 광주대학교 김규열 인문사회대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제공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 공동 추진, 대학 행사 시 농어촌 마을 시설 활용,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취업 지원 활동 등입니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이번 협약이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인근 국가의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는 등 재해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체계적인 댐과 저수지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포럼이 개최됐는데요.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원에서 2019 수자원 SOC 안전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국내 민관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일본, 미얀마, 대만 등 지진 발생 대응국 전문가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수자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방안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했는데요.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각국의 지진 대응 저수지 안전관리 현황과 ICT 기반 시설물 진단 기술 활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군산대 김두기 교수는 콘크리트 중력댐의 지진 위험도 평가에서 누적 절대 속도를 적용한 댐의 기능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첨단기술센터 요시다 다카시 상석 참사는 댐 및 하천 조사용 로봇 기술과 수중 점검 로봇의 활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SOC 관련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혈액수급 안정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행사가 지난달 21일 나주 본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여름철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갖고 임직원 1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공사는 2013년 대한적십자사와 사랑의 헌혈 약정을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헌혈 행사를 계속해왔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방학 등 혈액수급이 취약한 시기에 전사적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며 혈액수급에 동참했습니다. 직원들은 지난해 헌혈 행사 동참과 함께 헌혈증을 모아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역시 행사를 통해 혈액 수급이 필요한 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달의 우수사원상 시상식이 지난달 28일 본사 11층 사랑방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달의 우수사원은 환경사업처 홍병덕 차장, 부안지사 장기룡 과장, 순천광양 여수지사 조진웅 사원, 함안지사 박상록 사원입니다. 홍병덕 차장은 토양 염도 측정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을 창출했으며 장기룡 과장은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해 목표와 고객 만족을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조진웅 사원은 적극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고 공사 수익을 증대시켰으며 박상록 사원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업무 등 민원인의 이해도 제고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이달의 우수사원상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선발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공사 미디어 소통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